어머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전세금에 혼수까지 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며느리의 뻔뻔한 말투에 박씨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잘도 기억하는구나. 근데 그게 너희한테는 당연한 거였나 보네? 찬밥에 국도 못 내놓을 정도로? 아니, 그때는 정말 반찬이. 됐다. 난 이제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자식한테만 내 돈 줄 거야. 너희한테는 더 이상 한 푼도 없다. 엄마! 아니, 그보다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해요? 차별이라니?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어머님, 너무 억울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했는데. 효도?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효도가 뭔지 이제 알겠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고 찾아와서는 찬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는 게 효도였구나. 아니면 고기 구워 먹으려고 날 쫓아내던 게 효도였니?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겠습니다.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68세의 박정례 할머니이십니다. 박씨 할머니는 6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여보, 우리 자식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씨 할머니와 남편은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3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두 부부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한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새벽이면 함께 김치를 담그고 더운 여름날에도 쉬지 않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온 부부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두 자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들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새집 마련까지 크고 작은 일들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은 늘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가 알아본 사업이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요.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그래도 사업이란 게 위험할 수도 있지 않니? 에이, 엄마는 너무 걱정하시네요.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만 도와주세요. 성공하면 꼭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엄마가 한 번 더 도와줄게.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힘겹게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할 때 작은 집과 혼수를 마련해 준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모은 돈은 아들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제적인 지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반면 딸은 어머니의 지원을 한사코 거절하며 자립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 돈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전 이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동안 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엄마가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딸의 이러한 태도는 박씨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 반찬을 해주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와서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고 때로는 작은 선물을 사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딸이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기특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는 오지 마세요. 저희도 좀 쉬고 싶어서요. 아,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제발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서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직장과 생활로 바빠서 자신에게 소홀해진 것이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아들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가 집에 오는 것을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자주 보였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괜스레 자신이 과도하게 민감한 것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들이랑 며느리는 바빠서 그런 거겠지. 내가 자꾸 찾아가서 귀찮게 해서 그래.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와 이웃과 함께 김장을 했는데 이걸 핑계로 아들 집에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가 반기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엄마가 담근 김치라면 아들이 좋아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김치를 정성스레 담는 박씨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특히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엄마 김치가 최고야라고 말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가 담근 김치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박씨 할머니는 정성스레 김치를 큰 통에 담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과일과 간식거리도 함께 챙겼습니다. 한 아들의 집까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지만 아들 얼굴을 볼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서 내려 2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도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김치 가져다 주는데 뭐라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자 박씨 할머니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달갑지 않아 할 것 같아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먼저 할까 했지만 이미 이렇게 온 마당에 전화하기도 민망했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있는 팔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서서 고민하다가 박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움은커녕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의 이런 반응에 서운함을 느꼈겠지만 오늘만큼은 김치라는 명분이 있어 괜찮았습니다. 김장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내가 담근 김치 좋아하잖아. 그래서
박씨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자르듯 답했습니다. 하.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며느리의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땀을 흘리고 있는 박씨 할머니를 보고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니까 드릴 것도 없네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박씨 할머니는 그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며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이를 모른 척했습니다. 밥이라도 좀 드실래요? 근데 반찬은 없어서. 그래, 밥이라도. 며느리는 마지못해 밥통에서 찬밥을 한 공기 덜어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밥알들이 그릇 위에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울 생각도 하지 않고 박씨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반찬이 없어서 김치라도 드세요. 국도 좀 있긴 한데.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김치를 꺼내 대충 썰어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끓였다는 미역국을 찬 채로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워낙 바빠서 제대로 된 반찬이 없어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 했는데 라면도 다 떨어졌네요. 박씨 할머니는 찬밥에 딱딱하게 굳은 김치를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식은 미역국은 기름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고 밥을 한술 떠넣었습니다. 저기, 국이라도 좀 데워줄 수 있니? 아,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거실에서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가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 남편이 곧 올 시간이네요. 라는 중얼거림에서 박씨 할머니가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퇴근하고 나면 좀 피곤해서요. 오늘은 일찍 쉬려고 했거든요. 박씨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괜찮다. 나중에 다시 올게. 그냥 너희 얼굴 한번 보려고 들렀어. 찬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고 일어선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져온 김치통이 이제는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배웅하는 둥 마는 둥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오늘처럼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아들의 말에 박씨 할머니의 가슴이 더욱 시려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온 박씨 할머니는 버스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 지갑을 찾으려 가방을 뒤적이던 박씨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갑이. 그제야 아들 집 식탁에 지갑을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버스비도 없이 이 밤중에 어떻게 집에 갈지 막막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아들의 아파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분명 고기 굽는 냄새였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갈수록 그 냄새는 더욱 진해졌고 박씨 할머니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아들의 집 앞에 다다르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달콤한 고기 냄새와 기름 지글지글 타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반찬이 없다, 라면도 없다며 찬밥과 물국을 내밀던 아들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박씨 할머니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판 위에서는 기름기 잘잘 흐르는 한우 등심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밑반찬들, 새하얀 쌀밥 반들반들 윤이 나는 상추와 깻잎까지. 방금 전 자신에게 내준 찬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아까는 반찬도 없고 라면도 없다더니?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기를 뒤집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찰그렁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게 어머님, 이거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 서둘러 변명하는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박씨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 아들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도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인사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며느리가 비죽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아까 저희가 드린 저녁 드셨으니까. 괜찮으시죠? 며느리의 얄미운 말투에 박씨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찬밥 몇 술로 때운 저녁이 갑자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지만 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갑만 주면 돼. 어머니 정말 안 드시고 가세요? 됐다. 난 먹을 거 없다며 찬밥도 못 다 먹고 나왔는데. 너희끼리 실컷 먹어라. 박씨 할머니는 지갑을 받아들고 휘청이는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고기 냄새가 이제는 눈물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박씨 할머니의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방금 전에 당황스러움이나 어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을 내쫓고 다시 시작된 아들 부부만의 즐거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씨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박씨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은 없었다는 듯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예요.
제가 찾은 투자처가 아주 괜찮은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사고 싶은 게 있다던가. 매번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는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제야 박씨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저 돈줄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의 찬밥과 한우 사건은 어쩌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알려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씨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도 바닥나고 아들의 철없는 행동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돈줄로만 여기는 아들 부부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고기 사건 이후 박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본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요구할 때면 살갑게 굴다가도 거절하면 금세 차가워지는 아들의 태도가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끊임없이 투자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점점 더 큰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인이라는 현실에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 투자를 핑계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을 때는 박씨 할머니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이해 못하셨겠지만 엄마는 달라야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아들의 말에는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박씨 할머니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찬밥 사건부터 끊임없는 돈 요구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 착했던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엄마, 이제는 더는 참으면 안 돼요. 동생이 이런 식으로 엄마를 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대로 두면 평생 엄마의 돈만 노리다 끝날 거예요. 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그게 뭔데? 엄마, 맨날 동생이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주시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씨 할머니는 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될까? 네, 분명해요. 엄마가 전부 거절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둔 게 있어요. 딸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재산을 전부 제 앞으로 돌리는 척하고 동생에게는 진심으로 잘하는 자식에게만 물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생은 엄마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동생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예요. 박씨 할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엄마, 절 믿으세요. 이게 동생을 위한 거예요. 분명 언젠가는 동생도 깨닫게 될 거예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박씨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딸과 함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모든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일부러 딸의 집에 고급 가구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럭셔리한 소파와 대형 TV, 최신식 주방용품까지. 딸이 오히려 만류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거기에 명품 가방까지 사주면서 이웃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들의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대로 소문은 금방 아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곧장 박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나한테 집안 살림 전부 백화점에서 비싼 걸로 바꿔주고 명품백까지 사주셨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누나가 나한테 잘하니까 해준 거야. 앞으로도 더 해줄 거고. 이 말을 들은 아들 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박씨 할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음식을 해온다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고 그들의 행동이 진심이 아님을 박씨 할머니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초조해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 모습에서 박씨 할머니는 자신들의 계획이 통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는 어머니의 재산이 딸에게 넘어갈까봐 더욱 조급해진 듯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급하게 가상화폐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씨 할머니의 대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엄마는 네 누나한테 줄 돈밖에 없어. 네 누나는 나를 진심으로 잘 챙겨주니까? 이 말을 들은 아들 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울상이 되어 항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동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받은 거잖아요? 저희는 어머님이 좋아서 해주신 거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전세금에 혼수까지 다 주실 때는 언제고. 며느리의 뻔뻔한 말투에 박씨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잘도 기억하는구나. 근데 그게 너희한테는 당연한 거였나 보구나. 찬밥에 국도 못 내놓을 정도로? 박씨 할머니의 차가운 말에 며느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정말 반찬이. 됐다. 난 이제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자식한테만 내 돈 줄 거야. 돈이 아닌 진짜 효도가 뭔지 아는 자식한테? 박씨 할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아들은 발끈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때 그건... 아니, 그보다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해요? 차별? 내가 언제 차별했니?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엄마, 전 아들이잖아요. 누나는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받았으면서 저희가 뭐 조금 더 받았다고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결국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저희 보고 그러시면 너무 억울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했는데, 효도?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효도가 뭔지 이제 알겠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고 찾아와서는 찬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는 게 효도였구나. 아니면 고기 구워 먹으면서 날 쫓아내던 게 효도였니?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도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겠습니다. 누나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와서 저희 보고 뭐라 하시는데 엄마도 저희한테 해주신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어머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담담하게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아픈 교훈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아들 부부가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의 집을 떠난 뒤 매우 차갑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차별한다며 분노와 억울함으로 버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아들이 투자한 가상화폐 사업도 크게 실패하여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보세요. 어머님이랑 연 끊자고 한 게 누구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매일 밤 부부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조차 이런 처지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한숨만 쉬며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박씨 할머니는 딸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늘 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겼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들로 인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시장에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비싼 옷과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싸구려 슬리퍼의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더구나 매대 앞에서 1,000원짜리 반찬 값을 깎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깨닫는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것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선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옷과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돈이 아닌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아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엄마를 가족으로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그저 돈줄로만 생각했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찾고 나를 공경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었어.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야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단다. 부모의 마음, 자식의 도리, 가족의 정. 이런 건 돈을 쌓아도 살 수 없어. 오히려 돈에 눈이 멀면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왜 이렇게 늦게 깨닫니?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내친 건 미워서가 아니야.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랐단다. 박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돈만 보고 살아온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보였고, 며느리의 흐느낌에서도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해. 엄마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그 말과 함께 박씨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이 다시 비쳤고, 며느리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찾아와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고, 명절이면 제일 먼저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며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돈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 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나 아버지와의 추억을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아들과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매의 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딸과 며느리가 함께 부엌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박씨 할머니는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도 박씨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는 분명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돈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정성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혹시라도 자신이 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소중한 관계가 다시 돈 때문에 차가워질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경제적 지원을 해줘도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마음만 나누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한 가족의 진정한 행복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박씨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